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들기 싫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장편영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들면 죽을 예정인 배준현입니다.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셋 다 철이 없구나. 그러니까 요점은 자유로운 영혼이지. 철분이 절부지. 자, 오늘 오빠 생각은요 20대 여자분한테 들어왔어요. 환영합니다. 너무나 좋네요. 환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아, 너무나 사연을 빨리 읽고 싶다. 네,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전 큐. 직장인 4년차인 20대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취업 준비할 때 어렵지 않게 이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소개팅 말고는 만날 곳이 없네요. 연애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소개팅은 좀 거부감이 드는데 김 선생님, 남자는 어디서 만나나요? 크크크크크. 어디를 가야지 남자를 만나나요? 크크크크크.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질문인데 굉장히 그렇지 않아. 폐부를 찌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는 어렵지 않게 이성을 만났었다. 이미 이성을 만날 만큼 그래도 초장에 만나보신 분인 거예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잘 만나기 어렵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직장 4년 차가 한참 회사에서 되게 바쁠 때거든요. 그렇죠, 여유도 없고 일도 많고 주말에는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만날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연애를 하자니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자니 무슨 동호회 이런 걸 또 들어서 하기는 또 그건 좀 그렇지. 번잡스럽고. 예. 그렇다고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것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재미없고 그렇지 안 만나져요. 그 소개팅은 약간 오늘 만나서 괜찮으면 연애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를 세우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냥 편안한 남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럴 공간이 잘 없죠.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관점을 바꾸셔라. 남자는 또 여자는 공기와도 같다.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그렇지. 어디에나 있다. 여기서 근데 이분이 질문하신 게 사실은 남자가 어디에 있냐, 어디서 남자를 만나냐. 사실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괜찮은.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공기가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냐, 뭐 이 얘기예요. 네. 온통 미세먼지야, 이것들이. 본인이 생각이 괜찮지 않은 남자는 남자가 아닌 거야. 그렇지. 이거 참 그렇죠. 항상 청정한 알프스 공기 같은 공기를 만나고 싶은데 잘 없다 이거잖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김프로쇼 녹음 스튜디오 오셔라. 정말로? 그래. 남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 제가 보기엔 미세먼지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굳이 행간을 잃지 않겠다. 여기 그렇지. 적힌 대로만 말하겠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저희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네. 사연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취향을 가지신지 이런 거를 뵙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분한테는 이런 사람이 어울린다. 내 주변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 딱 5명 준비돼 있다. 앞으로 5주간 주말에 시간 비우셔라. 그렇게 할수 가능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묻지마 모임 같은 거 한번 하고 싶네. 우리가 맞춰가지고 뭐 20대 딱 이렇게 신청받아서 뭐 10분 그래서 만나서 저희는 내성적이거든요. 술만 몇 잔 건배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했나 우리 나오는 거야.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 그럼 그 모임 이름은 이거겠네. 어디서 만나나요? 어디서 만나나요? 어디서 괜찮다. 만나나요? 아니면 청정공기 흡입회. 그렇지. 프레쉬 에어 미팅. 그렇죠. 요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이제 전반과 후반이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35세를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 30대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사의 궤적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패턴이 있을 수 있어? 다니오셨다든가? 아. 요거 잘 구분해가지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대도 이렇게 연애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소개팅은 거부감이 드는 분들. 연애라는 뚜렷한 목적 없고 그냥 괜찮은 공기는 어디에 있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공기는 괜찮네. 뭐 이 정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다. 20대를 봤는데 아니 알게 뭐야. 만약에 3명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 분 만나서 그냥 우리는 첫 잔만 마시고 나오면 되잖아. 그렇지. 맛있는 맥주 그냥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덧붙여야지. 연애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부담되시는 분들 말고 공기가 괜찮은 데가 어디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만 우린 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공기가 괜찮나 정도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거 나오겠다. 있잖아. 강원도나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연애라는 목적성이 가지신 분 계신 거고 그게 아니고 도심 생활에 약간 지친 거야. 주말에 가서 프레시한 에어 한번 맞고 싶다. 딱 그 정도 마음. 그렇지. 예. 병을 치유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아니에요? 그럼 예.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책임질 수가 없다. 네. 아니면 뭐 창밖 풍경 정도로도 힐링이 된다 하시는 분도 괜찮아. 그렇죠. 와서 맥주만 먹고 가시라. 그럼 저희가 재미삼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니까 저희가 설문하는 양식으로 뭐 사진까지 하나 첨부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 왜 거짓말일 수 있잖아. 거짓말일 수 있어. 자기가 다 올렸는데 딴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빠따야. 그렇지. 20대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현장에 모셨더니 아들 프로필을 보내신 분. 이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명수 상관없이 되면 하고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오면 말고 공지사항에다가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한번 신청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성원이 된다. 네.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불쑥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줄 수 있는 선물도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우린 뭐 많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이게 순서별로 다 있어요. 단계별로 있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대면대면하다.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cinco de mayo. 그렇지. 밥을 먹었어. 분위기가 좋아. 술 한잔하고 싶잖아요? 술친굼. 그렇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술 먹었는데 너무 괜찮아. 이 사람 다시 잘 만나게 돼서 뭔가 연이 이어졌어.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그렇지. 그리고 이 둘이 그렇지. 드디어 더 길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마이봄 체크. 이거 딱 끝나는 거지. 야, 이거 뭐. 그럼. 쫙 나오네. 그치. 하지만 시작은 연애라는 목적성을 가진 부담되시는 분을 안 받겠다. 그저 그냥 프레시한 공기. 어디 있나. 그렇지. 저희가 재미삼아서 한번 올려보고요. 네. 신청자를 보고 신청자가 진짜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불쑥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재밌겠네. 재밌겠네. 그래서 그러네. 저희가 뭐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앉아가지고 같이 괜히 이 꼰대들이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깔끔하게 저희는 운만 띄워드리고 빠질 테니까요. 네, 알아서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훅이다.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술친굼 한 박스 받으실 분, 청주 CGV 예매 인증해주신 박스 선배님. 선배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박스 선배. 네. 자,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9월 10, 12, 13, 14 브로드웨이 42번가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스테디셀러 김석훈, 이종혁, 최정원, 배혜선, 전수경 뭐 이런 최정상급 배우들이 나오는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 티켓을 드리고 있거든요. 총 20명에게 티켓 40장 알석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공지사항 참조하셔가지고 jk@김프로쇼.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현장에서 티켓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릴 테니까 혹시 당첨되신 날 시간에 못 가신다 그러면 이거는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똑똑한 재무 설계죠. 여러분들의 보험, 잠자고 있는 보험, 헛돈 쓰고 있는 보험, 꼭 필요하지만 들지 않은 보험 다 체크해드립니다. 나의 재무 설계에 딱 맞는 보험을 추천해주시고 가이드해주시는 뜻있는 팟캐스트 이미 많이 후원하고 있는 착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재무 설계 필요하시면 지금 네이버에 찾아가셔서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염전노예, 순위의 노예, 반지하 노예,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아니지 무슨 님이야 김프로와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아, 시끄러봐. 편집해야 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유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활기찹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저는 원장님의 브릿지를 듣는 재미로. 은하철도 999. 블록바스터.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김프로는 어떻게 저요? 지냈어요? 저는 근육 운동을 하면서. 근육 운동이 답이에요, 남자는. 그래요, 맞아요. 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제법 선선하더라고요.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가을을 맞이하려면 또 새로운 인연과 또 그런 도모. 도모. 바빠요. 네, 지금. 녹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사연은 결혼 20년 차 정도 되시는 네. 50대 후반 되시는 분의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일부에서 하는 뭐 오늘의 빠따 네. 또 오빠 생각 이런 데서는 안 받거든요, 사연을. 네. 50대 사연은 안 받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또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 상관없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연이 길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상당 부분 저도 약간 좀 이러면 어떡하지 싶은 게 좀 있거든요. 향후에 이러면 어떨까? 그렇죠. 그렇지.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 아무튼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에서부터 김프로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김프로쇼를 열심히 청취하지만 댓글 한번 쓰는데 많은 갈등을 하는 수줍당 회원입니다. 이런 사연이 고민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은 물어보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이 조금 늦어서 결혼 20년 정도 되었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가 있는 50대 후반입니다.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집사람과 딸아이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딸아이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아이하고는 영화, 공연도 같이 많이 다니고 연예인, 예능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사이였죠. 근데 요사이 집사람은 50대 초중반이 되면서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뭔가 삐져있어. 알고 보면 내가 무의식 중에 한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해서 삐져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생각대로 잘 안 되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올해 대학에 들어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대학생이자를 생각해보면 지금 딸아이가 하는 생활보다 훨씬 한심하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딸아이는 또 삐져서 말도 안 하고 그럽니다. 집사람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두라고는 하는데 집사람과 딸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해 글 드려봅니다. 늘 김프로쇼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딸을 둔 아빠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김프로의 마음인가요? 네. 우리 몰라 어때? 그러게. 아니, 엄마하고 친하죠. 엄마하고 친하고 어리니까 아빠도 좋아하는데 점점 크면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딸만 있는 집들을 보면 아빠가 외롭더라고요. 안 놀아줘, 아빠하고. 네. 외로워하는 거는 아빠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 아빠들은 딸한테 좀 다른 감정들이 좀 느껴지나 봐요. 그래도 좀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딸이랑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래요? 그럼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네. 딸들 입장에서는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아빠에게 달렸다. 아빠가 잘하면 그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육 운동 하세요. 딸하고는 근육 운동을 안 돼 이 사람아. 아빠가 몸짱인 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중요하잖아요. 네. 돈을 많이 줘야죠. 그렇지. 간섭 안 하고. 근데 그럼 그냥 지갑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갑이라도 어디야? 이분은 지금 걱정이 갱년기가 온 아내와의 문제도 또 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딸아이와의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일반적인 상담을 하면은 얘기는 하겠는데 사실 상담실에 이렇게 오면 요걸로는 상담 못 해요. 중요한 두 가지의 세부 항목이 빠졌는데 첫 번째는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를 집사님이 삐쳐가지고
저녁에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삐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그랬는데 조심을 잘 못해.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네, 요런 이야기 거. 내용이 없다. 예, 그게 알아야지.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뭐 50대 남성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나와야 되고, 딸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렇죠. 네. 그전에는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 눈높이랑 맞춰가지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됐던 분인데 지금에 와서 얘기는 잔소리가 뭔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라는 얘기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용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 돈 얘기일 수도 있고 막 잔소리할 포인트는 되게 많잖아요. 또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갔으니까. 화장이 진한 거 아니니부터 시작해서 뭐 치마가 짧은 거 아니니 뭐 그럼 어쨌든 결정적으로 지금 내용이 없어서 네. 뭐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찾아봐야 되나요? 다음 사연. 김 선생이 일찍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한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은 굉장히 또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일반적인 거를 놓고 아무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갱년기가 찾아온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 좀 많이 당황스럽기는 할 텐데. 근데 갱년기 남편의 일반적인 어떤 부분으로 상담할 수도 물론 있고요. 네. 그럴 때는 남편이 뭘 해도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잘 찌그러져 있는 게 최고지. 거기서 괜히 남편이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자체가 욕심이다. 뭘 하지 마라. 그럼요. 내가 당신의 갱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비천한 존재다. 얼마나 내가 한심한 존재인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태도가 제일 좋아요. 납작 엎드려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감히 굉장히 열나는데 괜히 옆에서 뭐 위로해 준다고 이래봤자 위로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그러네. 뭐 하지 마라. 네, 그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스스로의 고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뭐 알짱거리면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지금 해결하려고. 오히려 욕바지만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죠. 마침 옆에 화내고 싶은데 누가 옆에 있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갱년기 때문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일이 남편의 얘기가 그럼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갱년기라서 지금 거슬리는 거냐? 그거는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보는데 아버지는 예전에 최소한 5년 전, 뭐 10년 전으로 치면 참 좋은 아버지였겠구나. 근데 지금은 똑같은 포지션에서 뭔가 부인한테도 안 맞고 딸한테도 안 맞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빠가 제 연령에 맞춰서 본인의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을 때. 계속 한결같은 포지션일 때. 네, 그 부분이 좀 걸려요. 저나 다른 주변에 저희 가족 아는 가정 빗대 봤을 때 공연도 다니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놀러도 자주 다니고 스스로가 친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물론 요즘 뭐 많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잘하시는 그렇죠. 친한 축에 속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게 당황스러운 것 같고 지금 아니 특히 딸이랑은 엄청 친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라고 하시니 그게 저는 그 어떤 기점이 되는 뭐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되게 이때는 좀 빠져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건 부인한테도 빠지고 딸한테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빠지셔야 되는. 딴 데 빠지면 되지. 그렇지. 낚시나 바둑에 빠져보셔라.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아버지의 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주 꼬맹이 때는 막 그냥 나랑 같이 있고 같이 놀고 부대끼고 이런 게 좋겠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른 대접을 하고 뭔가 이러기를 바랄 텐데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잔소리 싫은 소리를 그냥 아빠니까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신 바로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그전까지는 아내나 딸이 그걸 거슬려 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거 좀
거슬린다라는 표시를 내기 시작한 걸 수도 있겠다. 이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던 게, 그렇죠. 네. 드네요. 갱년기 때도 그렇고 아이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비슷한 포지션으로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인은 친하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옆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상사가 꼭 친하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늘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포지션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따님이 이제 최근에 대학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삶의 지평이나 이런 게 확 넓어지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랑 대학생이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확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훅 바뀌잖아요. 그 시기에. 고등학생 때 딸로 바라보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쵸. 똑같은 네. 1년이 아니지. 네. 고3이랑 대학교 1학년은. 완전 다른 1년이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면 1, 2학년 때 얼마나 세상에 재밌고 신나는 게 많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해 나가야지. 바빠 지금. 네. 대학교 안 가도 바쁘던데. 이분은 그래서 집사람과 딸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하면 좋나요? 두 가지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조금 배우시긴 해야겠다. 그동안은 이제 막 얘기했는데 그게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들어야 되겠다. 부인도 뭐라고 얘기하면 듣고 아이도 얘기하면 좀 듣고 네. 되게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경청과 반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영이라는 표현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간파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반영 정말 아주 왕자로 잘하는 사람이 김프로인 것 같아. 몇 마디 이렇게 뚝뚝뚝뚝 던지면은 핵심만 쫙 파악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영, 경청 훌륭해요. 부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죠? 아, 그런가요? 네. 학원을 차려볼까? 경청과 반영, 뭐 이런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근데 기자가 그거 잘해야 되니까 또 훈련 됐나 보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이 집 밖에서 하는 기술을 집 안에서 잘 안 써. 그렇다죠. 그렇다죠. 그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쓰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경청과 반영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을 자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주고 뭐라고 얘기했구나라고 딱 하면은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구나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슬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듣는 이의 자세를 부인이나 아이가 아빠로 또는 남편으로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자꾸 야 나한테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법만이 아니라 듣는 법까지 배웠어. 나 이제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쳐도 아빠 나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나한테 말해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 포지션이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슬플 거기도 하고. 아, 이래서 낚시를 배워야 되나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슬프다. 슬프지만 슬퍼요. 우리도 크면서 그 그랬잖아. 단계를 거쳤잖아. 그렇죠. 친구한테 얘기하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잖아. 언제부턴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싶고 경청당하고 싶고 반영하고 싶지. 아빠라면 참 대학교 1학년인데. 근데 보면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 감동은 경청과 반영을 원치 않는 우리 아빠가 찌그러져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역시 우리 아빠 뭐 이런 대화를 한 번씩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가 자주 있을 수 없다는 걸 그럼 인지하셔라. 네. 뭐 여기에 답이 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어쩌다 한번 듣고 용돈 주고. 네, 맞아요. 아, 용돈으로. 용돈은 상시 주셔야 된다. 어쩌다 한 번 주시면 안 된다. 말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주시고 네. 용돈은 상시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원할 때 준비된 답을 1년 참다가 쫙 원할 때만 원하는 답을 해주면 그게 이제 아빠로서의 포지셔닝이 찬스가 딱 한 번 왔는데 그때 엄한 소리해. 잔소리 이러면은 그 기회가 2년 뒤, 3년 뒤로 멀어지는 거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안 돼. 단계가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하고 뭔가를 대하시면 오히려 굉장한 상실감이나 헛헛함은 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크면 나를 필요로 안 할 수 있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빠져주고 뭐 혼자서 서게 해주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으셔서 오히려 잘해주신 거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된 걸 수도 보기에는 있겠네. 예,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요. 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 지금이 더 헛헛한 거죠. 그렇지. 네.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게 있으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도 좋아서 하지만 했구나. 워낙 성향도 네. 제가 이거 첫 줄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용민 브리핑에서부터 김프로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김프로쇼를 열심히 청취는 하지만 댓글 한 번 쓰는데 많은 갈등을 하는 수줍당 회원입니다. 그리고 점 3개, 그리고 키역 2개, 크크. 이 50대 후반에 크크 안 붙여요. 그러네요. 아, 그래. 네. 댓글 한 번 쓰는데 많은 갈등을 하는 수줍당 회원이라고는 했는데 네. 그거랑 크크랑 안 맞아. 아, 수줍당 회원과 크크는 안 맞습니까? 요 뉘앙스는 네. 상당히 생기발랄하고 젊은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한테 어떻게 태도를 보할지 볼 때 훨씬 젊은 삶으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려 깊음도 좀 느껴지고 네. 슬플 수 있으나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잠깐 빙의해봤어요. 20대 대학생이 된 새내기 여학생으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 선배들도 있고 저 오빠 좀 멋있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나는 모든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의 소스가 아빠와의 대화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소스야. 왜냐면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 나는 친구랑 지낸 게 아니라 아빠랑 지냈네? 오히려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딸아이가. 근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잘 보냈던 과정이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니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닐까?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네. 그렇죠. 이미 현명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사연 보내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 되게 멋있다라고 자랑하는 여자친구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많거든요. 뭐냐면 평소에 자기랑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게 아니라 아빠가 아빠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생활이 되게 자기가 볼 때 멋있다는 거예요. 딸과의 소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아빠 인생을 되게 멋있게 잘 사신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멋있게 사는 것이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너무 별로였거든요.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되게 살갑게 하려고 할 때 근데 왜 나만 보고 있지? 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좀 슬프면서 별로였다.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지만 한번 대화를 트기 시작하면 역시 우리 아빠라서 나를 잘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대화법을 유지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어른으로서 먼저 사는 어른으로서 잘 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멋있어 보이는 거는 어른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영화 공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딸이랑 가지 않더라도 신작을 챙겨보시면서 영화를 보고 본인의 의견들을 글을 쓰신다든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참 멋있다. 그거를 삶으로 증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아내랑은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갱년기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찌그러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를 되게 소심하게 화장대에 탁 놓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야. 표요. 표. 돈이 아니고 돈을 놓란 말이야, 사람아. 그냥 왜 돈이- 표를 놔? 그냥 돈이구나. 근데 아내분하고는 그런 거 안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좀 자제하십시오. 너무 향유하시면 안 되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안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진짜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오갔고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풀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상담은 따로 한번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아내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에 접어들거나 성인이 된 따님과의 관계가 조금 혼란스럽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연이 고민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라고 해서 적으셨거든요. 이런 정도의 심리를 가진 50대 후반의 남성은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시는 거 있으세요? 이러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런 게 고민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안 물어봤다는 얘기인가? 본인이 극복해야 할 어때까지 가정의 어떤 뭔가 난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자기가 잘 이렇게 추스리거나 이렇게 갈무를 해가지고 잘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내가 뭔가를 하면 바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이분은 생각 자체를 못 하시지 않았을까. 제대로 된 아버지, 그리고 아주 훌륭한 남편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게 맞아 떨어졌었는데 이게 단계별로 다른 상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고 내가 잘 했었는데 잘 맞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맞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혼란스러우신 게 아닌가. 혹은 감성적으로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내 인생에 사실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게 잘 안 되네? 이거 참 나한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왜냐면 나한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랑 일상의 쉬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없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가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적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으실까. 이런 걸 남자들이랑 나눌 텐데 얘기할 대상이 마땅히 없네. 남자들은 많이 만나긴 하는데 뭐 직장 동료니 친구니 뭐니.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들은 만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왜냐면 상상을 해보면 그런 얘기 해봤자 쟤들은 나보다 더 몰라. 그렇지. 평상시에 딸이랑 아내의 관계에 신경 나보다 일도 더 안 쓰는 놈들이라 들어올 얘기가 별게 없어.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얘기하면 잘 됐네. 부인이랑 얘기하지 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대답하는 주변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못 하지.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과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안 보고 하던 시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집에서 시간을 더 빨리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집엔 빨리빨리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 네, 그런 느낌으로만 보면 지금 그냥 기분 좋은 하나의 조언 듣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애틋한 마음이 이거 언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있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좋은 아빠셨네요. 네, 좋은 남편이고. 이 사연을 이렇게 보낸 것 자체가 드문 아빠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벌써 이런 내용을 보낸 분이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잘 맞춰가지고 그때에 맞는 아버지상, 남편상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네요. 낄끼빠빠. 젊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 요걸 적용할 때가 됐다. 이제 필요한 아버지상은 낄끼빠빠다. 그렇죠. 네. 낄끼빠빠, 현금은 매일.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만 하셔도 예전과 같은 화목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사연이 나가면 게시판에서 많은 여성분들에게 칭송을 받으실 것이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남자들이 짜증이 날 만큼 칭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게시판에 그런 그 양상이 훈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토의 장이 되면서 이제 이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읽을 때 칭송은 무슨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보고는 쪽팔려 할 뿐이다. 그렇지. 아, 아빠 왜 이래? 아빠 뭐야? 왜 내 얘기라 그래? 공연 영화 보러 가줄게. 막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때 아무튼,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때 그래 보러 갈까 하면 안 된다. 안 되지. 반응이 하여튼 궁금하긴 한데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사연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jk@김프로쇼.com
메일로 메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